송찬욱 기자. 네. 아니, 임종석 실장은 도대체 뭐 얼마나 일을 하길래 저렇게 종합병원으로 불릴 정도로 몸이 그렇게 안 좋답니까? 사실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그 청와대 비서실을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일이 많은 자리이기도 하고요. 네. 이제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최근에 임플란트를 했다 그러고 이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. 저는 약간 좀 생소하긴 했지만 이제 손에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물집이 생기는 한포진. 한포진이라는 게 생겼다고 네. 합니다. 이게 그 몸에 이제 피로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좀 발병을 한다고 하는데요. 뭐 그 정도로 지금 뭐 경무에 시달리면서 네. 상당히 이제 뭐 종합병원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. 네. 전형적으로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이 뒷모습, 글쎄요.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만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사무원, 셔츠 입은 사무원의 모습인데 뒤를 딱 보니까요. 이렇게 아까 화면에도 잠깐 봤지만 부항 자국이 이렇게 온몸에 있습니다. 글쎄요. 뭐 임플란트 얘기까지가 나오는데 사실 이 문재인 대통령도 비서실장 시절에 치아 10개를 꼽을 정도로 그때 굉장히 힘들었다면서요. 예, 그때 이제 수석비서관하고 비서실장 시절에 네. 얼마나 힘들었으면 치아 10개 나간다고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. 그렇죠. 그런데 제가 한번 임종석 비서실장한테는 직접 물어보지 않았지만 현재 이제 수석비서관 중에 한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대개 몇 시에 출근하느냐. 네. 그랬더니 적어도 아침 7시에는 나와야 된다. 그리고 밤 11시 이후에 퇴근을 한다. 네. 그러니까 실제로 집에 가서 있는 시간은 네. 제가 계산해보니까 잠자는 시간이 6시간이 채 안 되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매일 이런 식으로 하고 하루에 최소한 수석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한 6번 정도는 회의를 해야 된다니까. 네.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회의가 많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네. 이해는 됩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문희상 전 이제 비서실장 이제 최근에 낸 책 중에 대통령이라고 책이 있는데 네. 거기 보니까 이제 비서실장에 대해서 써놨던데 문희상 의원도 이제 비서실장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 본인도. 네. 원래 본인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인데 네. 그 당시에 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뭐 알레르기나 두드러기 이런 게 나서 고생을 했다라고 네. 하면서 두 가지를 스트레스의 원인을 두 가지로 하더라고요. 첫 번째는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다 알아야 된다는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겁니다. 아하. 대통령이 뭐 하다가 근데 비서실장 이거 뭐죠?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직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와대나 돌아가는 전국 현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된다라는 네.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하고 두 번째는 청와대의 그 500여 명에 달하는 직원들에 대한 어쨌건 관리 총책임을 그렇죠. 비서실장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만하게 잘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는 그 관리 책임 그 두 가지가 굉장한 스트레스를 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저희가 오늘 저희 제작진한테요. 제가 그랬습니다. 시청자들이 좀 볼 수 있게 임종석 실장의 하루 계획표를 한번 생활 일과표를 짜봐라고 했는데 이렇게 짜놨습니다. 7시 출근해서 0시 퇴근. 그리고 이 취침 시간이 자유시간이라고 써놨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취침 시간에 자유시간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, 이게 지금? 수석비서관은 한 11시 넘어서 퇴근할 수 있는데 네. 지금 비서실장은 1시간 더 뒤에 퇴근이 가능해요. 그러네요. 그리고 이 취침해야 되는데 플러스 자유시간도 있는데 그러니까 유일하게 잠자는 시간이 자유시간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. 자, 뭐 퇴근 시간도 없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건강을 못 챙기는 거는 당연한 것 같은데 임 비서실장에 대해서 좋은 평가도 잇따르고 있다면서요? 사람들이 주변에서 많이 칭찬을 하나 봐요? 네, 뭐 청와대 내부에서 좀 어떻게 평가가 됐는지 좀 얘기를 네네. 들어봤더니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수석 비서관들에 비해서 뭐 나이가 많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. 네네. 전임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뭐 김기춘 비서실장이 제일 나이도 많고 그랬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본인보다 많은 수석 비서관들에게도 이제 깍듯이 대하고 네. 그리고 또 이제 수석 비서관들이 건의를 할 때 사실 대통령에게 직접 뭔가 건의를 하고 의견을 얘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네. 이제 임종석 실장이 총대를 메고 다 보고를 하고 어쩔 때는 싫은 소리까지도 한다고 합니다. 네. 뭐 이런 모습 때문에 그 이제 임종석 실장이 상당히 업무를 잘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그리고 실제 뭐 기자들과도 스킨십이 좋고 네. 이제 대통령의 또 신뢰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에 상당한 실세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. 네. 자, 이 임종석 실장이 청와대 군기반장에서 가구 역할까지 하는 일들, 최근에 했던 일들 중에 대표적으로 했던 일들을 보면은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 예방 다 했었죠. 인사원칙 위배 논란 대통령 대신 다 사과했죠.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, 뭐 이 사태 때 또 찾아가서 박주선 비대위원장에게 직접 사과했죠. 머리 대리 사과했죠. 이때 또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. 대통령 순방 떠나니까 너무 한바구음 웃는 거 아니냐고 혹시 좋아서 웃는 거 아니냐 그랬었는데
대통령 떠난 자리에서 저렇게 일을 많이 하고 있었군요. 그러니까 자.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사실 되게 드러나지 않는 자리인데 네. 그 청와대 비서실 안에서 이걸 조율하고 하면서 드러나진 않거든요. 근데 네. 지금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뭐 국회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드러나는 업무까지 하고 있으니까 네. 과거 뭐 비서실장에 비하면 뭐 2배 업무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그 추측이 됩니다. 근데 비서실장에 너무 이렇게 노출되는 건 저는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. 아, 그래요? 그냥 임종석 비서실장이 잘못한다, 청와대 잘못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. 왜냐하면 잘 보세요. 임종석 비서실장은 굉장히 이제 호평을 받고 노출이 많은 데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이낙연 총리의 존재감은 미미합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대통령이 이제 책임 총리 얘기를 했는데 이낙연 총리는 취임한 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물론 열심히 일을 하시겠지만 노출이 안 되거든요. 네. 임종석 비서실장의 역할이 커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청와대가 커진다는 얘기고 네. 청와대가 커진다는 얘기는 그렇게 되면 내각의 힘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. 양쪽이 이제 네. 반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네네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청와대에서 사실 좀 조율을 좀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내각에 좀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. 네, 아유, 김태현 변호사가 우리가 너무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 칭찬 일색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균형을 또 잡아주죠. 제가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거 어떻게 탓하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다만 이제 이낙연 총리가 상대적으로 좀 미미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. 네.